요즘 뉴스 볼 때마다 물가 오른다는 말 안 들은 날이 없지? 커피도, 점심값도,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도 예전보다 다 비싸졌잖아.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는 걸 체감하면서도 자기 자산이 그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지는 잘 몰라. 쉽게 말해서 물가는 달리는데 내 돈은 제자리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줄고 있는 거야. 재테크의 본질은 단순해. 물가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자산을 가지는 것이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자 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지. 물가 상승은 조용한 세금.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야. 예를 들어 5년 전 1억 원이 지금도 그대로 1억이면 그건 같은 돈이 아니라 가치가 줄어든 돈이야. 그때는 1억으로 신차를 샀는데 지금은 그 돈으론 중고차밖에 못 사는 거지. 이걸 무섭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매년 손해를 본다는 거야. 즉, 노동하지 않아도 손해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진 잔인한 구조야. 그럼 물가보다 빨리 자라는 자산이 뭘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생산성 기반 자산, 기업의 주식. 기업은 가격이 오르면 원가를 올리고 제품 가격을 올리고 그만큼 이익을 남겨.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물가를 이기는 속도로 오른다는 거야. 특히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나 지수를 담은 ETF는 물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야. 실물 자산, 금, 부동산, 원자재.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실물로 도망가. 금은 100년 넘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었고 부동산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며 올라왔지. 지식 자산, 나 자신. 물가보다 빨리 성장하는 건 꼭 투자 상품만은 아니야. 지식, 기술, 브랜드도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커져. 나의 전문성이 시장 평균보다 빨리 성장하면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면 그건 어떤 투자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패지. 은행에 돈이 있는데 왜 불안하지?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야. 예금 이자가 3%라면 물가가 4%에서 5% 오르는 세상에서는 실질 이자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셈이지. 그래서 요즘 재테크의 핵심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가치가 줄지 않게 막는 것이야.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자산은 결국 역성장이야.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속으로는 매년 조금씩 녹고 있는 거지. 안정성 대 성장성의 균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보다 빠르게 자라는 성장성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배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 100 중에 30은 현금, 채권 같은 안정자산에 두더라도 70은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 주식, ETF, 배당형 자산, 글로벌 자산에 두는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보다 빠르게 자라는 건 결국 생산성을 가진 자산들이야.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생산성을 사고 있는 셈이지. 통화 약세 시대에는 달러 자산도 방패.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달러 기반 자산이 인플레이션 방어막이 돼. 미국 주식, 글로벌 ETF, 금, 달러 예금 등은 국내 물가뿐 아니라 환율 인플레이션까지 커버하거든. 마무리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가치는 서서히 줄고 있어. 은행에 오래 머물수록 그 돈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손해보는 구조 속에 묶여 있지. 그러니까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해.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자산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야.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